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실현을 외친 5.18 민주화운동, 내일로 43주년을 맞습니다. 4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당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는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임지은 기자, 전야제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올해 전야제 주제는 끝까지 우리들은 정의하다입니다. 43년 전 5월 항쟁 당시 광주 시민들이 가도 행진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곳 금남로인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전야제 무대가 설치됐고요.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대에서 광주 시민들의 정서를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야제는 사회자가 나와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2시간 동안 연극과 전통 타악기 공연이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야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곳에서 민주평화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광주 시민과 세월호 유가족, 고려인 동포 등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43년 전 계엄군에 맞서 싸운 광주 시민들이 나눠 먹던 주먹밥을 5월 어머니 회원들이 손수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요. 당시 부상자들에게 피를 나눴던 헌혈 행사가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많은 참배객들이 모였다는데 전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념일에 맞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묘지를 참배했다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참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것은 5.18 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면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생각나는 게 5.18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5월 영령에 헌화 분양한 뒤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고요. 이어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으로 이동해 이한여 열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재임 시절 개헌 발의까지 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43주년을 맞은 5.18 기념식은 내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국가보훈처가 준비하는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5월 정신, 국민과 함께입니다. 지금까지 5.18 전야제 현장에서 MBC 뉴스 임진입니다. 정치권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사안이기도 한데 민주당은 이를 상기시키면서 내년 총선에 이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기념일 하루 전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 참배와 전야제 참석으로 1박 2일에 걸친 광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 가기 전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광주 5.18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이걸 이제 지킬 때가 됐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있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강조했던 사안입니다.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약속을 지키라는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은 일단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헌이라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개헌을 할 거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은 이번 5.18을 그간 잇단 설화로 인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호남 민심을 다잡는 계기로 준비해왔습니다.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었다고 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5.18 전에 마무리했고
100명 안팎의 현직 의원들이 내일 아침 광주행 특별열차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특별열차보다 개헌 추진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내일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광주를 찾아 5.18 유가족에게 사과했던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43주년을 앞두고 다시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추모 행사에 참석한 건 처음인데요. 5.18 유족들이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전우원 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하겠다며 예고 없이 5.18 추모식에 참석한 겁니다. 제가 뭘 잘해서 온 게 아니라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추모식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전두환 일가 중에서 5.18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전우원 씨가 처음입니다. 전 씨는 5.18 유족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허리를 숙여가며 거듭 사죄했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밝혀왔듯이 제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저희 가족 대신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18 유가족들은 할아비와는 다르다며 전 씨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전우원 씨가 광주를 방문하여 5월 유족들을 앞에서 눈물로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광주는 그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뒤 전 씨는 추모 행렬의 뒤쪽에 서서 5.18 묘지 참배단에 분향하고 헌화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3월에도 광주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5.18 유가족을 만나고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했습니다. 전 씨의 이번 광주 방문은 5.18 기념재단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에 책임이 있는 전두환 씨는 끝내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최소한의 사과도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전 씨의 최측근이었던 장세동 씨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5.18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며 전 씨가 위로를 전부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작년 전 씨 사망 당시에도 측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는데요. 그 당시 피해자나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위로의 말씀 같은 거는 있을 때마다 갑자기 하셨다니까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되는 5.18에 대한 전 씨의 첫 언급은 1988년 대통령 퇴임 기자회견입니다. 광주 사태는 우리 근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불행한 일이었다, 해결 못해 유감이다라며 마치 5.18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제3자처럼 얘기했습니다. 그해 11월 백담사로 쫓겨가며 발표한 대국민 성명에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전 씨의 측근들이 주장하는 위로는 이때의 발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후회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한이 조금이라도 풀어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잘못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국한시키고 철저히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들은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분노했는데요. 이후 발언을 보면 전 씨의 왜곡된 인식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계엄하에서 광주 사태 이전에 서울 등지에서도 각종의 시위가 있었으나 평온을 되찾은 반면 유독 광주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이유는 정확한 부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5.18의 책임을 오히려 광주로 돌린 겁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아예 5.18을 폭동으로 지칭했습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2017년 회고록에서는 북한 특수요원들 다수가 무장하고 있는 시위대 속에서 시민으로 위장했을 것이라는 등 북한군 개입설까지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허위 사실이라며 51군데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에 출석할 때는 사과나 위로는커녕 오히려 짜증을 내는 뻔뻔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 이처럼 전 씨의 언급 어디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5.18의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일 겁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